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넷째 주 복지TV 전남방송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순천교육지원청과 순천시 순천뿌리교육지원센터는 지난 17일 새로운 혁신교육도시 순천을 노래하다를 주제로 학교와 마을이 연계해 이루어진 교육활동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영춘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교육지원청이 순천시 및 순천 풀뿌리 교육자치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지난 17일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에서 새로운 혁신 교육도시 순천을 노래하다를 주제로 마을 교육 공동체 한마당 행사를 열었습니다. 순천 지역 학교와 마을이 연계해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그동안의 교육 활동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500여 명의 마을 주민과 학생 등이 참여해 총 3부로 진행됐습니다. 1부의 2020 혁신 교육도시 순천 비전 마당에서는 순천 교육의 방향 제시와 청소년 도서 출판 과정을 발표하고 한 아이가 자라려면 온 마을이 필요합니다라는 카드 섹션으로 신선한 감동을 줬습니다. 2부에서는 순천 지역 마을 학교들의 활동 사례 발표가 있었으며 3부에서 가진 학교와 마을을 잇는 마을 학교들의 마을 공동교육과정 프로그램 안내 등은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는 활동 사례와 교육 체험 부스를 마련해 참가한 교사들과 마을 활동가들에게 2020년도 마을 교육 계획을 구상하는 데 많은 아이디어 등을 제공해 줬습니다. 순천교육지원청과 순천시 풀뿌리 교육자치지원센터는 앞으로 마을 교육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행사를 공동 주관하면서 마을과 함께하는 순천 교육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춘입니다.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난 16일 여수 엑스포 컨벤션센터 그랜드홀에서 수도권 홈쇼핑 관광객 10,000명 달성 기념식을 열고 관광상품 개발로 신성장 블루투어 성공 지원을 다짐했습니다. 전남혁신센터는 2015년 6월 개소한 이후 파트너 기업인 GS 홈쇼핑, 롯데관광개발 등 대형 유통사와 함께 숙박하는 관광객 모집에 나서 전국 혁신센터 최초로 10,000명 유치 달성을 이뤄냈습니다. 또 지난 2016년부터 전남 우수 관광상품을 GS 홈쇼핑 방송 판매를 시작, 총 18개 상품 10,000명 모집을 통해 28억 원 규모의 상품을 판매했습니다. 노인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을 느낄 수 있는 광양노인복지관에서 다양한 문화활동에 빠진 노인들이 배움의 열정을 뽐내는 발표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댄스는 물론이고 작품 전시회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져 성취감과 즐거움을 주는 자리가 됐습니다. 관양시는 지난 20일 관양노인복지관에서 노인문화대학 어르신 작품 발표회와 종강식을 갖고 어르신들이 올 한 해 동안 배운 그동안의 성과를 자랑하는 훈훈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수강생과 가족 강사 등 600여 명이 자리를 함께한 이번 행사 발표회에서는 멀티 동화와 시낭송, 트로트 공연 등의 활력 있는 무대 공연이 다채롭게 이어져 어르신들에게 성취감을 주는 흥겨운 자리가 됐습니다. 또 노인복지관 1층과 2층 복도에는 서예, 생활수목화, 종이접기 등의 다양한 작품이 전시돼 어르신들의 배움의 열의가 작품마다 담겨 있어 잔잔한 시선을 끌었습니다. 지난 2005년에 개관한 관양노인복지관은 그동안 각종 대회 수상과 자격증 취득의 성과를 거두며 어르신들께 성취감과 즐거움을 주는 복지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양시는 관양노인복지관 운영 결과가 보건복지부에서 상위 등급을 받는 등 해가 갈수록 어르신들의 참여도가 높아 내년에는 현재 59석인 복지관의 식당 좌석을 110석으로 늘리는 등 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관양시는 지난 18일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전라남도 일자리 투자 유치 한마당 행사에서 2019 전남 일자리 창출 평가 대상을 수상하고 포상금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2019 전남 일자리 창출 우수 시군 평가는 전라남도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고용지표 예산 증가, 청년 일자리 인력 양성, 일자리 정책 등 3개 분야 8개 항목의 실적을 평가해 선정합니다. 관양시는 지난해 최우수상 수상에 이어 올해 전 항목에 높은 점수를 받아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으며 주요 성과로 전남 최초로 구인 구직 DB를 구축해 신중년 일자리 243명을 창출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핫 이슈를 전해드리는 토크인 전남입니다. 복지TV 전남방송 이영춘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광주시 송정에서 순천 간 경전선 전철화 사업이 확정돼 호남인들의 수건인 남양과 경전선 고속 전철 시대가 눈앞에 두고 있다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9일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광주 순천 구간 전철화 사업 예비 타당성 재조사가 통과돼 남해안 경전선 고속 전철 시대를 맞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전선은 광주와 부산을 잇는 유일한 남부 철도 교통망으로 전체 구간 중 광주시 송정 순천 간 122.2km 구간은 1930년에 건설된 이후 단 한 번도 개량되지 않은 유일한 단선 비전철 구간입니다. 이번 예비 타당성 재조사 통과로 보송 순천 구간을 우선 착공해서요, 전철화 사업이 시작된 남해안 철도와 목포 보송 구간과 오는 2023년 동시에 개통해 광주 부산 간을 2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고속 전철 시대가 열리게 됐습니다. 네, 경전선 전철화는 투자비도 만만치 않다는데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네, 총 길이 122.2km의 경전선 개량과 전철화에는 1조 7,703억 원이 소요되고요. 설계 속도는 시속 250km까지 낼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토부가 주관해 내년 하반기까지 기본 계획을 세우고 10월 말에 실시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전 구간 전철화 개통 시 목포에서 부산 부전까지 현재 6시간 33분이 걸리는데요. 4시간 9분이 단축된 2시간 24분이 소요되고요. 광주에서는 5시간 42분 거리를 3시간 6분이 줄어든 2시간 36분이 소요돼 영, 호남 문화교류와 관광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순천시의 경우 경전선 전철화 사업 확장으로 순천시가 남해안권 경제, 관광, 교통 중심지로 급부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허석 순천시장은 대형 철도 화물이 전라선과 경부선으로 우회 운송하는 문제가 해소돼 물류 비용 절감과 운행 시간 단축 등 남부권 지역 발전을 견인하고 고속 철도 교통 중심지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 플랫폼으로 영호남 간 접근성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업을 위해 국회 토론회까지 여는 등 남다른 노력을 해온 김영록 전라남도 도지사는 광주 전남 최대 수건인 경전선 광주 순천 전철화 사업이 예비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해 목포에서 부산으로 이어지는 남해안 고속 전철 시대가 열리게 됐다며 보송 순천 구간 전철화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도록 예산 확보와 관련 절차 진행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국 레닌강시 우호 교류 대표단이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광양시를 방문했습니다. 후빈 레닌강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비서장을 단장으로 한 방문단 6명은 지난 16일 김명원 광양시 부시장, 김성희 광양시의회 의장을 예방하고 시와 시의회 차원의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17일 중앙동 해양공원에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조형물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이 조형물은 2023년 여수에서 열리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연차총회를 대비하기 위해 최대 포함 가로 2.6m, 세로 1.5m 규모로 외형은 가리비와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여수 세고막을 본떴습니다. 전라남도가 고흥과 보성 일원의 섬 오지 지역 30곳을 드론 배달점으로 선정하고 지난 19일부터 드론 배달 시험 운항에 들어갔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2020년 5월까지 드론 시험 운항을 추진하고 2021년부터는 도서 지역 등 산간 오지 지역 드론 배송에 본격 나설 계획입니다. 신안군은 내년부터 연안 여객선을 이용하는 도서민들의 여객 운임과 도서민 소유 5톤 미만의 화물 자동차 운임 지원을 확대합니다. 신안군은 여객 운임과 화물차 운임을 현 20%에서 50%로 지원을 확대하며 이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돼 도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습니다. 지난 18일부터 여수 엑스포 갤러리에서는 타 지역에서 거주하다 여수시에 정착해 국내외에서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김기희, 최병수 작가의 작품 70여 점이 관람객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자연 환경을 테마로 버려진 폐자원을 재활용한 업사이클링 작품으로 일상생활에 활용하면 다시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작가들의 작품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김기희 작가는 물속 세상의 아름다움이라는 주제로 폐목과 방충망 등을 이용해 만든 작품 속 수중생물들의 모습에서 그동안 무심했던 환경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저는 작가로서 프로젝트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것을 되게 즐겨 하는데요. 이번 프로젝트는 대한동물원 프로젝트로서 지금은 해양생물편, 수중생물편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간은 이 작업을 해서 좀 더 큰 아름다운 수족관, 그런 대한동물을 만들고 싶고요. 그 다음에 좀 더 확장돼서 나아가서는 그 밖에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리고 사라진 동물들을 위해서 조류 혹은 또 파충류 계속 그 생물 우리 자연의 어떤 그런 제 대상을 점점 넓히고 훨씬 더 확장시켜 나가고 좀 더 깊이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최병수 작가는 지금 우리는 이라는 주제로 재활용 요소를 가미해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 환경을 소중히 생각하고 변화에 대응해가는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를 화폭에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2020년 1월 31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환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저탄소 생활 실천을 다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 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